정부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새해 1월 21일 봉인됩니다. 제가불자까지 총결집하게 될 범불교도 대회는 2월 26일 또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종교 편향 사태와 관련해 각 신행단체들이 정청래 의원 사퇴 촉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단 최대 제가단체인 포교사단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의 3회 스님, 기획실장의 법원 스님, 문화사업단 사업국장의 덕엄 스님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오대산 사고 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월정산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선 국면과 종교 편향 사태 속에서 정치권이 문화재 정책 개선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제주 간음사가 제주 출신 동국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구 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 여당의 잇따른 종교 편향과 불교 폄훼를 규탄하기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새해 1월 21일 봉행됩니다. 전국의 제가불자까지 총결집하게 될 범불교도 대회는 2월 26일 또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련의 종교 편향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전국 25개 본사 교구장 스님들의 무거운 표정에는 불자들의 격앙된 여론이 배어있는 듯합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캠페인이 추진되고 민의를 대신해야 할 국회의원은 불교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공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배관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종교 편향, 불교 왜곡의 뿌리 깊은 역사에 대한 한탄의 목소리부터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사태가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타당성과 불교계의 희생과 양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와 언론사에 책을 전체를 다 망문 정도로 뿌려서 이번에 그것이 이전전에 뿌려졌더라면 정청래 의원 같은 그 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논의 끝에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종교 편향 불교 폄훼를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를 다음 달 21일에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장소는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 2월에는 규탄의 강도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불자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불교도 대회를 2월 26일에나 27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 두 군데로 좁혀졌습니다. 본사 주지 스님들은 교구별 실천행동 계획안을 공유하면서 사찰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퍼펫이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해당 지역 민주당 당사나 주요 장소에서도 항의 집회를 열어서 결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 폄하 발언으로 종교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향해 각 신행단체들이 사퇴 촉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단 최대 규모의 제가단체인 포교사단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을 규탄하는 불교계 단체들의 여당 당사 릴레이 항의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6일 조계종 중앙종회에 이어 종단 최대 규모 제가단체인 포교사단 포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당사 앞에서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불교계를 사기꾼 취급한 정 의원을 민주당이 즉각 제명 조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1000년 이상 한국의 정통 문화를 이지 관리해오는 한국 불교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살피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 포교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민주당 민원법률국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포교사단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 시위를 전국 규모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이 중심이 돼 세 차례 더 민주당사 항의 방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국회의사당과 정청래 의원 마포사무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 주기종 포교사들은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며 한글 불교를 파괴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수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표현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당내에 불교계 전통문화 유물 보존을 위해 전통문화 발전 특위를 설치했지만 뒤늦고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불교계 여론은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신도단체 중앙신도에도 조만간 민주당사를 찾아 정청래 의원의 출당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임 총무부장에 3회 스님, 신임 기획실장에 법원 스님을 임명하고 정부 여당의 잇따른 종교 편향으로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총무원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총무부장 3회 스님과 기획실장 법원 스님,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사업국장 덕엄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보내시고 자리가 좀 비었었는데 우리 심기일전해서 잘 해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안팎으로 좀 어려운 관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장 스님 중심으로 해서 부실장 스님들 의견을 종합하고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합이 우선이고 이럴 때일수록 잘 화합하는 것은 제가 많이 낮추고 어른 선생님들 말씀 뜻을 잘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총무부장 3회 스님은 탄어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한 뒤 삼장사 금당사 주지, 15, 16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사서실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월 보덕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법원 스님은 해양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했으며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뒤 대성사 주지,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17대 중앙종회의원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주어사와 천지남 등 절터를 둘러싼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폐사지 6천 곳 가운데 단 2%만이 제도권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에서 한국의 사지,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기록하다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6천 곳 가까이 되는 이 폐사지 이 책자의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골짜기 물이 나고 물이 흐르고 양지 바른 곳이라면은 전부 다 절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은 지난 11년 동안 전개된 폐사지 기초조사를 통해 5,738군데 사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2%에 불과한 120여 군데만이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머지 비지정 문화재 사지의 경우 학술적 가치평가 없이 방치돼 훼손과 멸실 위험에 처해 있다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지난 2010년부터 벌인 폐사지 기초조사로 6천 곳을 전수조사해 주요 사지의 문화재 지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대산 사고 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월정사안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문화재가 있어야 할 곳은 본래 자리여야 한다는 불교계 수건에 정치권이 비로소 움직인 셈인데 최근의 대선 국면과 사회 이슈로 떠오른 종교 편향 사태와 무관치 않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오대산 사고 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부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강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54명이 참여한 것이어서 사실상 여당 주도로 결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본지 환차하는 것이 맞다. 원래 있던 곳으로 오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문화도 분권될 시대가 왔고 좀 더 각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도시들이 살아가려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단일 역사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해온 오대산 사고는 1606년 건립돼 수호사찰 월정사가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뒤 기나긴 환수 노력 끝에 2006년과 2011년 기증형식으로 국내에 반환됐는데 오대산 사고가 있던 월정사가 아닌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분실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되돌려주질 않았는데 그 후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박물관을 지었어요. 월정사에다가. 이번 여당 주도의 결의안 발의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월정사를 찾아 오대산 사고 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제자리 찾기에 공감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결성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도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자리로 돌려보내길 거부하면 대선 공약화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은 최근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 등 잇따른 종교 편향 사태로 대선 민심이 악화된 것을 의식한 화해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불교계와 정책 협약식을 준비하기로 했고 거기에 정책과 제도, 예산, 그다음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까지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당사 주체를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만들었고 조계종 측을 중심으로 한 불교 측에도 그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여서 대화가 시작이 됐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들 외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김원영 강원대 총장, 조정래 작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해 환지 본처가 국민적 염원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대산 사고 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촉구 결의안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오랜 수건입니다. 이번 국회 결의안 발의는 불교계로서 획기적인 일이지만 민심 달래기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앞으로도 환지 본처의 근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가 제주 출신 동국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관음사가 직접 선발한 장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돈을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제주도에 여력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라도 주기해서 다행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관음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동국대에서 유학하며 느낀 점 등을 담은 손편지를 학교와 관음사 측에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학금을 바탕으로 학업과 수행에 정진을 하고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불자로서 동국의 큰 이념을 가진 동문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윤성희 총장은 재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역 불교계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동국대학교는 불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제2의 건학을 다짐하며 건학위원회를 출범했고 전체 재학생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유일한 사찰 장학재단인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자비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 가정에 후원금을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총 33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6년째 제주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찾아 난방비와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야 불교의 역사가 숨쉬는 김해 은하사에 전통문화 전수관이 조성됐습니다. 전통 불교를 계승하고 수행과 전법을 돕는 거점 공간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가야 불교 연기 사찰인 은하사가 수건 사업 중 하나를 원만해양했습니다. 시민 불자들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와 가야 불교 등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발언하고 착공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입니다. 20일 동짓날을 전통문화전수관 준공식 날로 잡은 것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날은 또 잡기도 힘들고 해서 동짓날 또 좋은 날이고 해서 또 양의 기분 또 시작되는 날이고 해서 오늘 준공식을 하게 되면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앞으로 은하사가 승승장구해질 것 같아갖고 오늘 자리를 한번 날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은 은하사가 편안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큰 스님 잘 모시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사 전통문화전수관은 전체 2층 규모로 2층은 교육문화 체험 등의 공간으로 1층은 공양간 등의 용도로 건축됐습니다. 현재 은하사가 있기까지 지난 50여 년간 헌신한 해주 대성스님은 법문을 통해 남다른 소회와 함께 더욱 수행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일관을 가지고 스스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불자야 할 수 있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절에 다녀도 놀러 오는 것이지 불자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의 가치는 나를 찾는 데 있기 때문에 나를 찾으려고 하고 또한 불사해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민홍철 지역 국회의원과 김진기 경남도의원 등이 동참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불사해양과 함께 지난 10월 명부전 목조지장보살 삼존상과 시황상 일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겹경사를 맞은 은하사는 앞으로 일주문과 천왕문 불사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동지를 맞아 경내 서원당 3층 법당에서 동지예술제를 봉행했습니다. 예술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결계의식인 활향, 살수를 시작으로 부처님 전에 차와 팥죽을 공양한 뒤 내빈들에게 차로 예를 올리는 진달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성사는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며 모든 대중에게 감사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올해 처음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는 코로나19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소되고 다 소멸되어서 새해는 정말 밝고 빛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오늘 이 동지예술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성사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전해달라며 쌀 100포를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기탁했습니다. 천태종 창원 원흥사가 동지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에 애쓰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청과 서부경찰서, 창원소방서 등에 팥죽 1,100인분을 전달하고 위문했습니다. 이어 동지불공에 동참한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팥죽 1,500인분과 새해 달력을 함께 나누며 동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원흥사 봉사회 회원들은 별도로 십시일반 모금한 10kg들이 쌀 10포와 후원금 100만 원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원흥사는 이 같은 자비나눔 실천과 함께 소원의 탑에 불자들의 새해 소망을 담아내는 호호호 당신의 호랑이 해를 응원합니다란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원흥사 주지 월도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불자들 모두가 큰 힘을 내고 좋은 결실을 맺는 공덕의 주인공이 되길 발언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이 동지맞이 자비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은 김밥과 떡, 과일 등을 담은 꾸러미 300인분을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 전했습니다. 전달된 음식은 백천사회복지관장이자 미타사 주지인 성민 스님과 총무 우덕 스님 그리고 신도들의 동참으로 마련됐습니다. 성민 스님은 직접 팥죽을 만들어 전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물 꾸러미를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직원 7명이 정년퇴임식을 갖고 30여 년 이상 몸담았던 일터를 떠났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2021년 정년퇴임식을 갖고 박시하 경영기획국장 등 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년퇴임한 직원은 박시하 국장과 김종천 영남사업단장, 남선 전 보도국장, 대외협력국 김형만, 윤상호, 영상기술국 문홍식, 전법후원국 이송곤 사원 등입니다. 이선재 사장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에게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BBS 불교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제2의 인생을 위한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안내판 개선 효과가 크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84.8%가 공감했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 사이 전국 만 16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시대를 한글로 기록한 내방가사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내 말씀 들어보소 내방가사 기획전을 국립한글박물관 3층 전시실에서 어제 개막해 내년 4월 10일까지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가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독립의 별을 따라 걷다란 주제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